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동 이야기. 진짜 뜨겁습니다. 지금 네.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유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긴 쓰이는데 네, 이거는 누가 좀 딱 담당하는 선생님이 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럼요. 중동은 기본적으로 복잡해. 싸우면 누가 우리 편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편이 누군지 모르는 싸움은 되게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예측도 어렵지만 결과가 나왔어도 이걸 해석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편이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계시고 다행히 이분이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나라 말을 못하면 큰일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이 낳은 네. 중동 전문가. 진짜 이분은 그래서 저는 네. 우리 인간 문화재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하고 국가가 네, 그분들을 네. 지원하잖아요. 뭐 탈춤, 가야금 이런 거 말고 이런 중동 전문가들도 한 10명 정도는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최소한. 예. 이건. 네. 그래야지.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네. 네, 성황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없을 때는 내리시고 있을 때는 올려주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난 진짜 뭐- 그걸 지금 만회하느라고 만회하느라고. 네. 예. 지난번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떤 다른 분으로부터 들었죠. 저희는 네. 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듣기도 해야 돼서 네. 예.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중심으로 중동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예. 일목요연한 설명. 업데이트. 근데 이제 최근에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영사관을 공격한 게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우리 영사관을 공격할 수가 있지? 뭐 이란도 난리가 나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시리가 또 작동하죠. 시리아 나왔다고? 요즘 AI가 발달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란을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뭐 이란도 이건 가만 놔둘 수가 없어 뭐 이러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네. 해주시고 그 일이 갖는 함의를 들으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6개월이 이제 4월 7일날 6개월이 됐잖아요.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공을 침공을 해서 아마도 F-35 같아요. F-35에서 미사일을 쏜 것 같습니다. 와. 어디로 쐈냐면 주 시리아 이란 영사관에. 그러니까 외교 공간을 공격한 거예요. 네. 외교 공간을 공격해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시리아 레바논 작전을 담당하는 레자 자헤디라는 장군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이란의 중요한 군사적인 작전하는 인물들이 죽었어요. 13명이 죽었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그 영사관에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자기가 했다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근데 안 했다라는 게 그럼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미국이 이란한테 우리는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미국이 야 우리는 안 했어. 그러면 누가 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 예. 군대변인이 애돌려서 말하는 게 거기 영사관 아니라 거기는 혁명수비대 거의 뭐 군인들이 집합하는 곳이지 그 영사관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혁명수비대면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 예. 예. 그러니까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지 군인들이 아지트고 그렇지 거기가 영사관 아니다고 그랬거든요. 군인이면 막 쳐도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영사관 건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영상원 건물은 함부로 공격하면 안 돼.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강변을 하는 거예요. 영사관 건물이 아니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 말대로 그 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우리나라도 무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외교관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라면 그건 때려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때려놓으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거죠. 때린 거를. 때린 거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지. 때린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럼 딱 그 말을 했어요. 거기 영사관이 아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죠.
왜냐면 최근에 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에콰도르 멕시코 간의 그 외교 전쟁이 있잖아요. 에콰도르가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을 해가지고 예. 거기 전직 대통령을 체포를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예.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영사관이든지 외교 공간에 대한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외교 공간에 관한 이 국제 협약 빈 협약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외교 공간은 그 나라의 다른 나라 겁니다. 그게 아무리 우리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은 미국 거고요. 일본 대사관은 일본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은 그 나라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랑 똑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그러면 일단은요. 그 공격의 배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배경을 일단 그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홍해에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항구가 에일라트 항구가 있거든요. 네. 에일라트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데 최근에 후티 반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동량들이 다 막혀가지고 거기가 텅텅 비어버린 항구가 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이스라엘이 군사 시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군사 시설에 그날 이라크 쪽에서 드론이 날라와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예. 방공망을 뚫고 거기에 있는 해군 시설에 아마도 경락고라고 그러는데 경락고를 공격을 해서 경락고가 파괴가 됐어요. 네. 이라크에서 보내서 근데 그 이스라엘의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쪽에서 날라왔다. 날라왔고 그런데 경락고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렇지만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당황스러운 게 방공망이 완전히 뚫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했냐면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저항 부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라크에서 보내왔지만 네. 때린 거는 이란군은 아니지만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누가 지원하느냐? 이란이 지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분명히 조율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참에 이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란을 때려야 된다고 이란을 때린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질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이란이 뭔가 뒤에서 했을 거야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네네. 헤즈볼라도 결국 네. 이란이 뒤에서 힘을 쓴 거고 후티 반군이 뭐 한 것도 결국 그 뒤에는 이란이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건들면 너무 일이 커지니까 이란은 안 건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부터 이란을 손 보고 싶었어요. 이란을 손 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란을 손 보면은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우는 때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끌고 들어와서 이란과 싸우고 싶어 했어요. 예, 이스라엘은 그걸 이제 이란이 제가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란은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인내를 한 겁니다. 그동안. 네. 이란이 예, 네. 계속 뭔가를 나도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란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한다면 내피셜로 상상한다면 하마스 저렇게 맞는데 저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헤즈볼라도 때리는데 나 저거 보고만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 일이 커져. 그리고 미국이 올 거야. 네, 미국이 올 거고 전쟁이 커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 전쟁은 우리가 계획한 전쟁이라면 해볼만 하겠지만 이건 애초에 우리가 계획한 전쟁이 아니고 이거에 지금 수에 말려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야. 저 네탄야후 사탄 같은 저 네탄야후가 우리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하고 한판 하고 싶어서 끌고 들어오려는 거야. 그게 이란의 입장. 이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 미국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때리려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참아야 돼. 조금 참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인내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확진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도 그걸 알아요. 헤즈볼라도 마음 같아서는 이란이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도와주고 뭐를 하다 보면은 일이 더 커지면은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아주 대범하게 얘기했죠. 이란에 우리 도와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혼자 싸울 수 있다. 예. 이 여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전략적 인내를 해온 거예요. 예. 참고 해온 거죠. 그리고 헤즈볼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미국이 바로 항공모함 2대를 급파하면서 이 중동 지역으로 움직였을 때도 이란이 미국에게 경고를 했죠. 헤즈볼라를 치고 만약에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면 우리는 물론 이 공식 라인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친정부 요원들 우리도 친정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면 그 실질적으로 정부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정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중에 누가 얘기하면 예. 거기서 이란에서도 유력한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미국이 이번 전쟁에 개입하면 우리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일이 커지면 좋을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도 오케이. 안 한 거예요. 예. 예, 미국도 안 한 거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란의 외교장관이 한 라인을 터놓으면서 조율을 한 겁니다. 서로 확산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4월 1일 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미국도 놀란 거고 사실 이란도 놀라죠. 이게 무슨 수겠느냐? 그럼 수는 뻔하죠. 그 4월 1일 시점이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국민들이 데모를 시작했잖아요. 네타냐후 전쟁 그만하라. 10만 명이 모여서 텔아비브에서 그 10만 명이라면은 이스라엘 인구 한 950만 정도 되니까 우리로 치면은 거의 5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는 전쟁 그러니까 하마스를 없애야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 동의를 하는데 예. 지금 이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언제 인지를 언제 구출하고 할 것이냐. 그래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이 국민들의 시야를 돌리기 위해서 네타냐후 수를 쓴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전쟁 중에 정부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잘 없죠. 네. 한참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뉴스를 보고 야 이거 네타냐후가 뭔가 내부에서 특히 인기가 없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스라엘이 이란 뭐 그 영상을 공격했다고 하니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일종의 확전 꼼수 예.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의 반전 데모가 나왔다고 하더니 갑자기 지면에서 그 소식은 다 사라지고 예. 이란이 때릴 거냐 안 때리냐 그 얘기로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4월 1일부터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게 너무 세게 맞았거든요. 영사관에서 영사관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거기서 사망한 분이 군인이에요? 혁명수비대 최고 사령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사망하긴 했어요. 네, 사망했습니다. 네. 레자 자헤디라고요. 군생활 44년이나 되는 군생활 44년 동안 한 장군이에요. 민간인도 있고 근데 거기 외교관도 있고. 주로 다 이제 군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레자 자헤디가 어떤 사람이냐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군 체제가 두 개예요. 예. 정규군이 있고 혁명수비대가 있어요. 네. 예. 정규군이나 혁명수비대는 일단 다 징병해서 가요. 예. 그래서 이제 혁명수비대는 숫자가 더 적고 하사관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군인들이 소수정예. 직업군인들. 예. 예. 이 사람들은 똑같이 정규군과 똑같이 육해공군이 있어요. 근데 이 정규군의 육해공군은 육군은 넓은 땅에 주로 국경 초소 이런 데를 하고요. 예. 그리고 해군은 넓은 바다, 공군은 비행기. 근데 혁명수비대는 핵심을 해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육군은 육상의 중요한 시설들을 주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요.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수방사, 구공수 뭐 이런 거네. 그런 예,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고요. 해군은 페르시아만. 예.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페르시아만은 이 사람들이 관장을 하고 호르무즈나. 그다음에 공군은 여기 미사일이나 이런 거 우주 항공 무대예요. 이런 걸 관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왜 혁명수비대하고 왜 두 개로 됐느냐면 79년에 혁명이 났을 때 군대가 당시에 혁명의 지도자인 호메이니에게 총생을 맹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예. 근데 군대가 미정민족 돼 가지고 어. 군대가 마지막까지 중립을 지키다가 공군 하급 장교들 30명만 가서 호메이니에게 충성을 맹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호메이니 입장에서는 혁명 군들의 입장에서는 혁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대가 혁명 정신이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혁명이 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혁명 정신이 투철한 부대를 따로 만든 거예요. 아. 그게 혁명 수비대예요. 그게 혁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비대란 말이 하도 언론에서 많이 써서 수비대를 쓰는데 혁명 방위대예요. 혁명을 지키는데. 혁명 수호대. 친위대 같은 거네. 예, 네. 혁명 수호대. 예. 그래서 이 혁명 수호대가 굉장히 정예 부대고요. 그 중에서도 해외 공작을 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게 고두스 군단입니다. 고두스는 아랍어에서 나온 페르시아어인데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 부대 이름이 예루살렘 군단이에요. 부대예요. 예. 예, 예루살렘 군단인데 이들은 해외 공작만 해요. 목표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해방입니다.
예루살렘을 해방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게 이들의 목적이고 그 예루살렘 군단의 시리아 레바논을 담당하는 사령관이 레자 자헤드입니다. 이번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네. 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비유할 수 있냐면 2020년에 미국이 드론 공격으로 바그다드 공항에서 폭사시킨 솔레이마니 장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사람과 견줄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이란의 해외 영토를 넓히는데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란의 적어도 정부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아까운 인물이죠. 이란 입장에선 그렇고 이스라엘 입장에선 좀 싫은 인물이긴 하네요. 너무 싫은 사람이죠. 그래서 왜 레자 자헤드를 따로 죽였느냐 얘기 나왔었어요. 여러 개 나왔어요. 뭐 직접적인 이유는 에일라트 항구에 공격받은 것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또 언론 보도에서는 아니다 레자 자헤디가 핵무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죽였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종합해 보면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그 공격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발본색원을 하자 그리고 뭐 나쁘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란을 공격해 놓으면 완전히 그 언론의 흐름도 달라질 거고 전쟁은 내가 계속 갈 수 있을 거고 이란과 한번 붙어보자 심산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란과 한판 붙고 싶었는데 네. 자꾸 그런 전면전이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니 네. 일석이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싸움을 건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싸움을 건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란이 끌려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왜냐면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나 하마스 끝냈어. 그런데 하마스는 이미 다 끝내서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런다고 여기서 손 털고 나온다. 세계가 자꾸만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나온다. 그래 나온다고 그래서 나와보자 한번. 나와 보면은 일이 다 끝나니 아니야 북쪽에 헤즈볼라가 있어. 헤즈볼라가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헤즈볼라를 죽여야지. 그럼 헤즈볼라를 죽이려면 결국은 이란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겁니다. 같은 뿌리니까. 예. 헤즈볼라를 정리해야 되는데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이란까지 때려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일간 맞아 보이는데 네, 사실은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건 맞는 결국은 입장이에요. 이스라엘과 뭐 이슬람권의 대결일 테니까요. 근데 그거를 막는 하지 마라 하는 미국의 입장은 야, 하려면 나중에 해. 지금은 안 돼. 그런 쪽입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일을 계속 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인데 성경 봤을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무기 안 주면 되거든요. 무기 안 주면 돼요. 그럼 공격 못 해요. 근데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면 미국의 친 이스라엘 여론이 강하니. 예, 그렇고 예, 선거에 아무래도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러겠죠. 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가자 정책은 이거예요. 우리는 무기를 줄 테니까 하마스는 공격을 하되 민간인은 죽이지 말아라.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무기는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뭐 미국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가는 거고 애초부터 연말까지 갈 수 있겠다고 얘기한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더 전쟁을 한다면 이왕이면 이스라엘은 야 이왕 청소를 시작했으니까 어디 빗자루로 쓸다가 이제 베큐um 클리너 해가지고 한번 깨끗이 쓸어보자. 그럼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도 정리하고. 헤즈볼라가 버티면 헤즈볼라를 뒤에서 되는 이란도 한번 공격해서 미국까지 끌어들이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교수님, 네. 미국에서 계속 무기는 됐지만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네. 야, 그만해라 이제 나 인기 떨어진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만 싸워라. 근데 진짜 어떤 보도 보니 무슨 최후 통첩을 할 정도로 진짜 너 그만해. 나 진짜 화나려고 그래.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지 않았나요? 계속 주면 뭐합니까? 더 결정적으로 통제를 못하는데 말은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시위도 그 뒤에는 미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네타냐후 실각인데 네. 네타냐후 실각에서 국민들이 국민들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총선을 하게 만들면 총선만 하면은 안 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네타냐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말만 그렇게 하고 결국 무기는 계속 줬으니까 네, 네. 결국은 그게 싸우라는 얘기지. 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해야 되고 그다음 미국이 무기는 안 줄 수는 없고 싸움을 못 하게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탄야후를 실각시키는 거죠. 네탄야후가 정권을 잃으면은 네. 안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좌파들도 바이든이 여기 오기로 돼 있는데 오기로 돼 있으면 직접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호소문을 발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한번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총선을 요구를 했는데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야 총선을 하려면 시간 또 오래 걸린다. 전쟁 중에 무슨 총선이 6개월은 걸린다. 그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를 거부를 하니까 총선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미국은 영사관을 때리고 난 다음에 미국도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에콰도르와 멕시코의 그 대사관 난입 사건을 두고 미국이 그 4월 7일에 얘기를 했어요. 그 4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에콰도르가 아마도 멕시코의 주 에콰도르 대사관을 공격한 게 예.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빈 협약을 준수해라. 외교 공간 보호라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 여기는 아예 폭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 당시에 카이로에서 계속 휴전 회담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은 다치게 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보복 공격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우리만 안 다치면 돼. 그 말 약간 애매하네. 보복 공격하더라도 미국은 건들지 말아라. 그랬고 이란은 우리는 미국을 건드릴 마음 전혀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해도 우리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구나라는 사인을 준 거라고 보이잖아요. 심지어 야 너 가만히 있냐? 남자 맞아? 이런 얘기를 한 거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집트하고 카타르하고 지금 미국과 카이로에서 휴전 회담을 하고 있는데 예. 이때 이 아랍 대표들이 이란 쪽의 얘기를 한 이란 신문에다 흘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란 쪽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영구적인 휴전안, 즉 종전이겠죠. 예. 종전안에 찬성하고 그리고 라파, 지금 남아지막 지금 라파 공격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라파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면 네. 우리는 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한테 그 얘기를 전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맞았는데도. 네, 억울하게 맞았는데도 내가 정말 인내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만약 미국 니네가 이스라엘이 영구 휴전에 찬성을 하고 라파 지상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미국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하라 이거예요. 설득해서 하면은 공격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어긋나면 공격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그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지상군을 철수했어요. 상당히 많은 부대를 철수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오니까 다 의아해하잖아요. 예. 이게 안 알려져 있을 때입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보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 사람들은 요 뒤에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빠졌다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왜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한테 물으니까 지금 뭐 전쟁이 어지간한 작전은 다 했고 이 부대한테 약간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모른다 왜 빠지는지. 예. 그 라파라는 곳이 지금 남부 지역 거기 하마스 남쪽에 우리도 6.25 때 그치면 우리 부산이죠. 부산 정도 되는 예. 피난민들 다 모여 있고 그렇죠. 하마스의 이른바 잔당들도 거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150만 정도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까지 치고 나면 이제 하마스의 거기는 끝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마스만 끝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민간인들도 많이. 그동안 작전을 해온 거 보면 많은 민간인이 죽었으니까 거긴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죠. 민간인들이.
거기를 다 피난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몰아넣고 때리는 거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 지상전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국제사회도 그렇고 모든 악도 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산 남겨놓고 휴전해라. 예, 휴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야 내가 왜 휴전을 해야 돼? 좀 고지가 적인데 저기가 가서 하마스 때리면 하마스는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갑자기 군대를 빼니까 뒤에서 냄새가 났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되는구나 했어요. 예. 이란이 제안한 조건을 미국이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을 설득했구나. 예. 그러니까 뺐겠지. 예, 그래서 좀 안심했죠.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또 돼가지고 저희가 안심하고 있는 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네타냐후가 우리는 나파 계속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다시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왜 뺐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뺐으면 왜 하루 만에 뒤집을 거면 왜 뺐을까? 계속 공격하겠다고. 아니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르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뺐을 거라고 보는데 예. 뺐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딜을 했는데 또 그거 말고 또 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마스하고 딜을 해야 되니까 평화 휴전을 하려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이 한 133명 정도 된다고 이스라엘에서는 얘기를 해요. 예. 133명인데 129명은 10월 7일 날 잡혀간 애들이고 4명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있나 봐요. 예. 총 133명인데 이스라엘 추산하기에는 그중에 적어도 한 30명 정도는 이미 시체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남아 있을 거라고 봐요. 살아 있는 거로는. 예. 그런데 처음에는 다 빼라고 그러는데 하마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40명만 빼라. 40명을 먼저 돌려달라. 네. 40명은 여성, 그다음에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예, 그리고 노약자 해주면은 그다음 우리도 한 수백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예. 예, 그러니까 1차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하마스가 야 우리 40명 못 채우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 40명을 못 채우겠다는 얘기니까 살아있는 40명으로 못 채우겠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좀 있긴 있으나 좀 깎자, 한 20명으로 깎자. 뭐 그런든지. 예, 그래서 하마스가 또 거기서 이제 계속 튕기고 있는 거니까 또 이스라엘이 거기서 또 이제 쉽게 말하면 돌아버린 거죠, 머리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라파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생각은 뭐예요? 아까 이란한테 가서 보복 공격하려면 미국은 다치지 않게 잘해, 화이팅. 그렇게 해놓고 보복 공격하라고 해놓고 아니 보복 공격 하라기보다는 보복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겠죠. 네. 그런데 또 이스라엘한테 가서는 야 니네가 철수하면 이란이 보복 공격 안 한다는데 야, 니네가 철수 좀 해라라고 해서 철수한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어디 가서는 보복해, 야 싸워봐, 야 남자가 뭐해 그러고 있고.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중동에서 뭔가 좀 불안한 게 생기고 하면 뭐 유가도 올라가고 그게 미국한테 뭐 나쁘지는 않아서 그런가 싶은데 또 여기 와서는 야 웬만하면 싸우지 마라고 하니 미국이 원하는 상황은 확전이에요, 종전이에요. 미국은 절대 확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아니라면 확전해볼 만해요. 선거 때문에요. 선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확전을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전력으로는 미국이 앞서서 뭐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트럼프 때도 그거 안 한 거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그럴 것까지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하면은 만약에 전쟁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만약에 이란이 확전이 돼가지고 미국이 끼어들면 이 전쟁이 이 세 나라만 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영사관이 맞자마자 이란이 보복을 얘기하니까 후티 반군이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선언했어요. 우리 40만 후티군은 참전하겠다. 오. 네. 이란과 함께한다. 네. 헤즈볼라도 참전하고 이라크도 참전하고 쑥바 전쟁이 되죠. 그러면 거기 있는 나라들하고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격을 또 그 나라들한테 할 수 있고 골치 아파지잖아요. 이건 전체 전쟁이 다 돼요.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예, 미국 원하는 바 아닙니다. 미국이 또 전쟁을 해요. 지금 그거를 우크라이나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럼 이란한테 가서 야, 보복을 하는 건 좋은데 미군은 다치게 하지 마라고 하는 건 미국 건들지 말라. 예. 그 말은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
하여튼 나 신경 좀 쓰게 하지 말아줘. 그렇게도 아니,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수도 혹시 있구나. 그런 말 아닐까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미국하고 우리 상관없는 거야. 네. 너 진짜 오해하지 마. 우리가 한 거 그렇겠네. 진짜 아니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런 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정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는 이스라엘은 공격해도 그러니까 너 맞았으니까 공격해도 괜찮아. 거기까지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란이 도대체 그러면 공격을 한다면 타겟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본토 공격할 수 있죠. 이건 미국 정보 당국에서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토로 공격한다. 근데 본토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더 커져요. 완전 확전이지. 전쟁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내가 때렸어. 나도 좀 맞아도 괜찮아.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솔레이마니를 죽였을 때 미국과 이란은 약속 대련을 했습니다. 예. 이란은 무조건 보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도 보복은 감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약속 대련으로 일종의 이란이 체면상이 있으니까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잖아요. 예.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 미국 군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 예. 이거는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공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였고 보복당했고 끝.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사관 때렸다. 이란이 거기에 맞춰서 영사관이라는 것은 이란의 영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스라엘이 우리의 영토를 때린 거다. 그러면 본토로 공격할 수 있겠죠. 예. 본토로 공격하면 이란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스라엘이. 맞으면 얘를 또 보복한단 말이에요. 미리 커져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격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도둑이 제발 저리다 식으로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공간들을 전부 다 철수시켰어요. 똑같이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할까봐. 해외 공간을 예. 이란이 때릴까봐. 근데 저는 그건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왜냐면 아니 맘 같아서야 나도 때리고 싶죠. 예. 그런데 그건 이란도 그러면 이스라엘 공간을 공격한 거잖아요. 예.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전 세계는 이란을 도욕합니다. 왜요? 이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란이 둘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하면 예. 이란이 좀 더 인기는 없군요. 예, 이란을 더 욕해요. 특히 서방 같은 경우에는. 야, 너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스라엘이 한 건 이미 지워졌어요. 이란이 공격한 것만 남아요. 그리고 원래 서방은 원래 그러지 않아요? 이란이 언제 이쁠 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이란으로서는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란이 때린다면은 중동 내에 이란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의 영사관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어디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랑 사이 나빠지니까. 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막상 때릴 만한 데도 없어요. 예. 그 나라의 문제가 되니까. 또 그 나라는 또 이스라엘과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곳.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어서 거기에 영사관이 있고 아니 영사관은 없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시리아의 골란고원. 시리아의 골란고원. 예, 골란고원인데요. 이 네.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1967년 소위 말해서 그 6.1 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뺏은 땅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입니까? 시리아 땅입니까? 국제법상 시리아 땅입니다. 왜냐하면 67년 6.1 전쟁은 불법 전쟁이기 때문에 네. 전쟁이 이스라엘이 시작했고 그 침략 전쟁이잖아요. 침략 전쟁 때 얻은 땅은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란고원은 시리아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을 때리면 가장 깨끗해요. 할 말도 있고. 예. 이스라엘은 이건 우리 땅이다고 하더라도 무슨 그게 우리 땅이냐 니네 땅이냐 그건 국제법상 시리아 땅이다. 그러니까 시리아한테만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고 시리아는 그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이스라엘 군 거기 있는 이스라엘 군은 공격하면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동 쪽 전문가들 중에서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한 사람들은 거기를 때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서 지금 라마단이 끝났고 이란이 공격할 거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4월 18일까지는 안 때릴 것 같아요. 왜요? 4월 18일에 이란의 외교장관이 뉴욕에 갑니다. 네. 뉴욕에 가서 팔레스타인 문제 그 유엔 안보리 회의에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면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할 가능성도 생각해봐요. 사이드라인에서.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는
조금 홀딩해 때리기는 놨다가 홀딩은 하지 않을까. 4월 18일까지는 모르죠. 근데 또 갑자기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났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때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미국에서 비자도 좋고 지금 라마단이 지금 끝났을 걸요? 라마단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면 바로 공격할 거야. 뭐 그렇게 막 예상이 많이 들어요. 라마단 끝나면 보통 3일 동안은 축제니까 예. 축제는 일단 기다려야죠. 그러면 4월 보통 11일부터 라마단 끝나서 축제에 들어갔으니까 11, 12, 13, 14까지고요. 네. 며칠만 더 기다리면은 18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먼저 때리고 그 외교 장관이 거기서 해명을 할지 예. 아니면 갔다 와서 뭔가를 했고 그 사인을 받고 때릴지 안 때릴지 결정할지. 야. 예, 지금으로서 18일에 가는 게 지금 하나의 포인트고요. 미국도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오늘 현지 시간은 오늘 미국 군 수뇌부들이 지금 갑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죠. 아니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확전을 하고 싶다면서요. 이스라엘은 네. 이참에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전쟁이 애매하면 오히려 내 인기가 떨어져. 그게 지금 네타냐후의 그 상태지 않습니까? 예, 네탄야후는 이란의 핵시설을 제일 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핵시설을. 그러면 그 골란공을 약간 애매한 옵션을 선택해서 이란이 골란공 같은 데를 때렸어요. 네. 그래도 이스라엘은 어쨌든 우리를 때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할 수도 않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재를 얼마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미국이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전쟁은 더 가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 지금 어느 정도로 서로가 나 이 정도 너 때릴 수 있어를 보여주냐면 이란이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런 최고 지도자실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요게 지금 최고 지도자실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건 써 있어서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이게 하이바르 셰칸이라고 하이바르를 폭격하는 겁니다. 이 하이바르가 뭐냐면은요. 이거 하이바르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예. 무함마드 시대에 하이바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무슬림들이 그 정복을 한 거거든요. 예. 이 하이바르 셰칸은 그 하이바르를 박살내는 곳이다. 말이 하이바르고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박살내는 것이다요. 이 미사일 이름이. 예. 그래서 요게 지난번에 이란이 실질적으로 날린 미사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날려서 시리아를 때렸고 예. 1300킬로로 나서 때렸고 그거를 조금만 각도를 바꾸면 텔아비브를 때릴 수 있다는 그 미사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미사일 전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죽은 장군이죠. 이 장군은요. 이게 레자 자헤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고 예. 이 사람이 죽었고 그다음에 지도를 하나 보시면은요. 지도에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이 미국 이란은 뭐를 때리겠느냐? 가장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아무튼 방공망은 좋거든요. 방공망이 미국이 보존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럼 그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을 날려야 된다. 그러면 초음속밖에 없어요. 예. 초음속 미사일. 근데 이란 말로는 초음속 미사일이 파타2라고 해가지고 마하 15가 가는 막을 수 없는 파타 15가 있다고 지금 오늘 공개를 했어요. 우리 너 때린다. 네.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너 그래? 그럼 니네들은 우리의 F-35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건 없을걸? 에어 방어 시설. 공중 방어실 없을 거 그랬더니 이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이미 2월 달에 너희한테 밝혔는데 우리 방공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다 그러니까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거는 우리가 알아요. 이스라엘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좋은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검증이 안 되는 거는 이란의 슈퍼소닉 미사일이 초음속 미사일이 정말로 초음속으로 가느냐?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느냐. 예. 그거를 잘 모르겠고 이란이 말하는 대공망 시스템이 정말 작동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그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는 야 이란은 니네들은 우리 탄도 미사일 막을 수 있는 공중 방어망 없어. 니네 F-35 못 막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F-35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이스라엘이 한번 휘젓고 갔어요. 예. 이란의 영공을. 예. 근데 이란이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이스라엘 군에
이란 스파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정찰 비행기들이 이란을 찍은 사진들을 이란 쪽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란이 알았어요. 얘네들이 휘젓고 갔구나. 오.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4, 5년 됐는데요. 만약에 그동안에 이란이 그걸 보강을 했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는 이란보다는 앞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 니네들이 우리를 때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양쪽이 최고 경계 상태로 다 들어갔어요. 야. 이란과 예,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방어 부대들도요. 휴가 전부 다 중지시키고 전부 다 지금 그 대공 레이더만 켜놓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란도 지금 미사일 부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촉즉발의 일촉즉발이에요. 예. 그럼 본토로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죠. 세상에.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란도 야 우리가 너희들을 괴롭힐 미사일이 9가지 종류가 있다 하면서 니네들은 못 막을 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쏴봐서 하기 전에는 막을 수 있으면 못 막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야,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사이가 안 좋았죠. 네. 그렇지만 약간 무슨 게임 이론처럼 너 진짜 나쁜 놈이야 서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 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한 번 치면 이게 일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그 묘한 균형 상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지가 않고 네. 진짜로 한판 딱 붙을 그런데 이제 것 같습니까? 이게 전쟁이요.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하고 싸운다. 예. 그래서 미국이 개입한다. 그러면 이란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란의 뒤에 또 배경이 또 있겠죠. 러시아도 이란 편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원래 지금 러시아가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이 이란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러면 전쟁이 커지죠.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제 중동전이 또 확산이 되냐 아니면 요 정도에서 고만고만하게 그냥 티격거리다 마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저의 이제 국제 정세를 보는 시각에 따르면 이란이 보복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하기는 어렵죠. 예, 체면상도 그렇고 뭔가 하기는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그건 다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제는 보복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너네 요럴 줄 알았어라고 해서 다시 또 재공격을 하냐 그걸로 끝내냐에 달려 있는데 재공격을 하려면 미국하고 하여튼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이제 제가 엿주려는 것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좋잖아요. 그 예전에도 이스라엘하고 잘 지냈고 네타냐후하고 또 성격도 맞고 그러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기다려질 텐데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선택은 바이든의 정치적 기반이나 여론이 나빠지는 쪽으로 행동할 것 같거든요. 네타냐후라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어떻게 하면 이란을 이기고 나군 이건 나중 얘기고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이든의 표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까? 바이든 표를 떨어지면 계속 전쟁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오늘 또 어제 미국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늘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로 공격을 하면 미국은 방공망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방공망 이런 것들을 돕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럴 것 같네요. 예, 가장 좋은 거는 어차피 지금 너무 큰 거를 때렸기 때문에 이란도요 지금 사실은 안 때리고 싶어도 안 때리면 체면이 안 서요. 아 그렇죠. 예. 너무 크게 맞았어요. 그럼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이란 국민들도 도대체 맨날 뭐 이스라엘 욕만 하고 근데 맞고도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수비자는 수비 언제 할 거냐? 예, 군인들도 뭐 아주 그냥 근질근질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령관이 죽었는데 그러면 미국이 어느 정도 약속 대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몰라도 문제는 그거예요. 미국이라면 약속 대련하고 그냥 끝내겠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미국이 주저앉혀야 되는 입장이죠.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이란이 쏘면 미국이 와서 몸으로라도 막아주고 네. 대체 야 니네 보복한 거야?
이스라엘이 별 피해 없었잖아. 넘어가자 좀.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는 네. 거군요. 이게 전쟁이 만약에 전쟁이 커지면요. 전 세계가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고. 유가 난리 납니다. 유가 네, 난리나. 난리 나죠. 그 이스라엘이 유가를 가지고 유가가 세계 유가가 이렇고 한국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서 하겠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네타냐후는. 네. 그거 염두에 둔 사람이면 이거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네타냐후가 완전 코너에 몰려 있습니까? 이 선택지가 지금 난 이거밖에 없어. 난 전쟁밖에 없어. 뭐 그런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네타냐후의 책임을 묻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전쟁 내각이 계속돼야 되고 전쟁 내각이 계속돼서 어느 정도 정과를 올려야지만이 또 자기가 그나마 면피를 할 수 있는 거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네타냐후의 정치 생명은 끝난 거거든요. 지금 강제로 지금 강제 수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려고. 지금 네. 이미 인기는 바닥으로 이미 떨어졌는데 바닥이고 바닥은 떨어졌고 다시 선거를 하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또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거도요. 또 해보면은 또 막상 또 다를 수 네타냐후가 있죠. 또 계속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든지 국제 여론의 흐름인데 네. 네타냐후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내려올 수 없는 선택지가 별로 없네. 계속 달려야만 되는 입장이죠. 그럼 이왕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네타냐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려면 하마스 정리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하마스를 완전히 정리 못합니다. 예. 하마스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남북이 비무장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2km 비무장지대 있어가 직접적으로 충돌을 막고 있는데 예. 중하기를 못 들어가.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요. 북한이 잘 안 지켜서 그러지. 우리는 중하기를 안 들어가고 저도 거기서 근무했지만 소총만 들고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충지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북쪽 국경에는 완충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 골치 아픈 게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더 위로 올라가서 그거를 그쪽을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면은 이스라엘도 지금 8만에서 한 20만이 그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그 집을 버리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 다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려면 어떻게든지 헤즈볼라를 위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예. 위로 밀어붙이는데 안 올라가면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싸움을 하면 이란이 끼어들면 이란 것도 싸워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이 급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로에서 휴전회담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급하면 CIA 국장이 갔습니다. CIA 국장이 간 것뿐만 아니라 CIA 국장이 하마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휴전 협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어요. 휴전을 시키려고. 미국은 어떻게든 하여튼 네, 끝내려고 끝내야 하는 된다. 거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끝내면 휴전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란은 때릴 명분이 없어지죠. 그게 더 좋죠. 이란으로서는. 봐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고. 그럼 이란으로서는 궁극적으로 맞고도 참아서 휴전을 이끌어낸 아주 훌륭한 국가로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주변에 그 이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가장 좋은 수야. 때리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때리면 예를 들면 초음속 미사일로 해가지고 설령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때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을 할 건데 네. 그 보복을 하는데 그 공군력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더 낫거든요. 예. 이게 이제 문제죠. 이란으로서는. 그럼 이란하고 미국하고는 뭔가 살짝 약간의 교감은 좀 있는 상태 같은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은 계속 교감했어요. 확전을 안 하기 위해서. 다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F-35가 뜬다 하더라도 옆에 나라들이 연공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란이랑 싸우려면 네. 날아가야 되려면 예. 연공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열어주는 나라도 문제잖아요. 이란이 너 이란 열어줬냐? 입장에서 보면 네, 너 열어줬냐? 그렇지. 예,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안 열어준 상태에서 이스라엘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거는 뭡니까? 아니, 연공 위반이 되는 거죠. 공격하시는 빌미는 되겠죠. 예, 연공 위반이 되는 거고 그 모르는 차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란하고 문제가 되겠죠. 니네 그거 안 먹었어? 허락 안 했어? 왜 허락을 했어?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 국가도 머리 아프죠. 진짜 여기는 왜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 없어요. 아 그러면 저기 공중구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 공중구비기가. 공중구비기가. 미국은 자꾸 중동에서 이런저런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왜 바이든 표는 떨어져요? 지금 바이든이 그 미국에서 별명이 뭔지 아시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에게 붙여준 별명이 지노사이드 조입니다. 제노사이드 조. 학살자 조 바이든. 무기 계속 대준다는 무기 거야? 계속 대줘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너 죽이고 있다. 너는 학살자다. 지노사이드 조라고 부르기 때문에 평화를 갖고 와야지 명분을 서는구나. 그래서 그 분명히 트럼프가 들어서면 팔레스타인 정책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걸 알고 있지만 예. 미국의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바이든은 혼을 나야 돼.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예, 애매하다.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얘기가 있는. 그래서 트럼프를 찍는다고요? 트럼프를 찍지 않지만 바이든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주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문제가 되죠. 집토끼들이 투표를 안 해버리거나 예, 안 하거나 짜증내버리니까.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안 나가버리면 그럼 바이든 지는 거죠. 그런 심리겠지. 그냥 여기도 똑같은 놈이야. 이런 심리겠지 뭐.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한테 믿을 게 없다 이거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저렇게 둔감할 수 있느냐. 그래요. 예. 야, 진짜 그러면 복잡하네 변수.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복잡해요. 미국은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평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는 거고. 예, 더 커지지 않고 어쨌든 이란을 잘 설득하고 이스라엘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은. 네. 이스라엘은 어쨌든 확전을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고. 키는 이란이 쥐고 있네요. 아니 그러면. 키는 미국이 지고 있죠. 이란은 줬어요 답을. 네. 이란은 야 나 맞아도 나 진짜 되게 아픈데 내가 참는다. 근데 조건이 있어. 멈춰 거기서. 연구 휴전하고 라파 공격 끝내. 자, 미국 너희 선택권이야. 니네들이 그거 하면 너 영웅 되는 거야. 바이든 너 영웅 되는 거야. 네가 전쟁을 끝내는 거야. 그래, 가서 카드로 줬어요. 가서 이스라엘을 협박하든 얼르든 네가 가서 해와. 이게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 이제. 그렇죠.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야, 미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숙제 하면은 주문하네. 예, 바이든도 성공이고 이란은 더 성공이고. 예. 둘 다 이기는 건데 바이든이 지금 그거 하려고 해서 마지막 지금 최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말 안 듣나 보다. 말 안 듣고 그다음에 그래서 CIA 국장이 빌 번스가 가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만났다니까요. 하마스는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집단이에요. 국제사회는 테러 조직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테러 조직을 안 불러요. 예. 우리 한국의 테러법은요 국제사회가 테러 조직으로 인정한 데만 테러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테러 조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 근데 하마스는 미국에서나 예, 이런 여러 나라에서는 테러 조직이에요. 예. 근데 테러 조직과 만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미국의 CIA 국장이 근데 만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만났다는 얘기가 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설득이 잘 안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야, 보복을 하더라도 미국은 다치지 않게 좀 해. 지금 얘기 되게 힘들다 지금.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어느 설득이 되고 18일 날 뭐 해결이 다 돼버리면 좋겠는데. 예. 야 지금 완전 기로에 있는 거네요. 미국의 정치력에 달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의 정치력이 달려 있고 미국이 얼마큼 압박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미국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대선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펠로시 하원 전 의장도 지금 다 돌아서잖아요. 미국의 전통적으로 지금 친이스라엘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전쟁은 사실 전쟁은요 그 전에 휴전이 되거나 전쟁이 끝내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3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었고 그중에 60%가 여성과 아이들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글을 하나 봤는데 지금 이번에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애들이 1,000명이 넘는다 이거예요. 예. 그럼 이 1,000명은 누구냐? 미래의 하마스다. 걔네들 결국 또 하마스가 된다. 그렇죠. 자기 부모들이나 다 멀쩡하던 부모들이 하마스에 가담 안 했는데도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이 하마스가 되겠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전쟁은 이겨도 의미 없는 전쟁이라는 게 계속 그 얘기가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 없는 전쟁이다. 하마스를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하마스가 다 사라지겠느냐? 그 정신은 살아남을 거고 미래의 하마스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전쟁은 끝내야 돼요. 아이고. 그럼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자 오늘부터 무기 끊는다. 니네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최고죠.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그러면 완전 꼼짝 말할 텐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죠. 꼼짝 말하죠. 네. 자신이 어떻게 없는-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미국이 동줄 끌고 무기 끊으면 되는데 못 끊어요. 왜요?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대선에서. 만약에 대선에서 그거 없어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또 끊는 순간 친이스라엘 표가 또 또 바이든을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미국 정치인들이 이건 제 말 아닙니다. 네. 자꾸만 제가 이런 말하면 막 박현도는 하마스 장학생이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 제가 하마스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네. 예, 하마스 저는 무슬림도 아니에요. 저는 예. 천주교 신자입니다. 예, 그럼 하마스 나빠요 해보세요. 하마스 나빠요. 검증 완료. 그러네.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렇게 민간인 많이 죽인 건 나쁜 거죠. 예. 정말 나쁜 거죠.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스라엘 로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시온주의자 크리스찬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온주의자 크리스찬들은 완전한 유대인 국가가 서는 게 유대인 시온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완전한 이스라엘 국가가 서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예. 이스라엘은 그게 이제 행복한 이스라엘 하느님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신의 부여받은 땅에서 완전한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시온주의자 크리스찬들도 그걸 지지를 해요. 예. 그런데 왜 지지하느냐? 그러면 그때서야 예수께서 재림을 한다예요. 예. 그게 재림의 조건이에요. 그 재림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동안의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크리스천 자이오니스트들은 유대인 자이오니스트들하고 유대인 국가 건설 완전한 유대인 국가 건설에서의 목적은 목적은 같지만 그 뒤에 배경은 달라요. 다르네요. 예. 예, 그 배경이 달라요. 그렇지만 유대 시온주의자들은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일단 아무튼 뭐 우리 국가를 세우는 거고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될 일은 없는 거고. 예. 예, 그게 미국을 지금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크리스천 자이오니스트들이에요. 크리스찬 시온주의자들이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요. 보통 크리스천 자이오니스트들은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개신교 사람들이거든요. 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일단 유대교 문제, 그 예루살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쩌면 친팔레스타인적이긴 해요. 예. 근데 바이든은 아이리시 계통의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자이오니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종교적 신념인지 정치적 신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톨릭 입장에서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가톨릭 자이오니스트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예. 좀 비판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황청도 계속적으로 비판적이었고. 그런데 바이든은 또 독특하죠. 아이리시 가톨릭인데 자기는 자이오니스트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쪽의 자본가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죠. 바이든의 입장 자체가 양쪽의 표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이 선택을 잘 못하네요. 양쪽의 표보다는 이쪽 표가 더 많죠, 사실은. 어느 표가요? 뭐 이스라엘 쪽이 더 많겠죠. 여기가 돈도 더 많고. 그러니까 계속 지원은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미어샤이머 교수의 얘기입니다. 미어샤이머 그리고 가디언에서도 그 보도를 했고요. 현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았고 정치로서 이스라엘 그쪽에서? 로비, 이스라엘 로비 돈으로. 예. 내가 바이든이라면 무기 공급을 끄는 것도 아니고 안 끄는 것도 아닌 수준으로 볼륨을 좀 낮추고. 살짝 낮추고 끊지는 않았어. 근데 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공격은 하기 어려울 만큼 확전하면 유가 띄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긴 될 거예요. 바이든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게 호소력이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이스라엘이 영사관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그 가자를 공격하는 거. 예. 그 비행기들을 공격하잖아요. 예. 그 비행기의 그 동력원을 어디서 오느냐? 아랍 국가에서 오지 않느냐? 그 연료가. 그래서 지금 보이콧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보이콧을 하는 얘기하는 나라가 이란하고 터키입니다. 튀르키예가 계속 이스라엘 보이콧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랍 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경 안 써요. 네, 아랍 국가들은 전쟁은 전쟁이고 경제는 경제고.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건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인데 요즘 이란이 UAE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UAE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많고 UAE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스라엘 군이나 이런 시설이 늘어갈 수 있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날렸어요. 예. 그렇게 되면 UAE하고 관계가
조금 좀 긴장 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란이 네, 왜냐하면 UAE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UAE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또 그래서 양쪽은 전쟁 때문에 약간 소원하지만 그래도 외교 관계를 끊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UAE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시설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위협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란이 또 UAE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잘못 삐끗하면은 또 이 동네가 아유 좀 긴장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UAE가 지도로 보면 미국과 쿠바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 어디하고 미국과 쿠바? 이란과 UAE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죠. 미국과 쿠바도 바다는 사이에 두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로 밑에까지. 예. 어. 페르시아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야, 진짜 여기는 진짜 이렇게 해석을 들어야 조금 이해가 가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동네군요, 여기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 동네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야 되는 게 네. 지구인으로서의 도리인데 예. 한국인 입장에서는 중동의 평화가 정착되면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 손보기에 나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저 동네 전쟁 이야기가 동아시아 내지는 뭐 우리나라 근처의 전쟁 이야기로 번질 수가 있어서 한국인 입장에서 바라기에는 자꾸 미국이 저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계속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야 이게 누구 편이 우리 편이야 이게 참. 근데 그러기에는 하마스 전쟁에서 너무 많은 민간인이 죽으니까 너무 많은 민간인이 죽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격을 한 거를 지지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그 보복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민간인들이 죽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아예 하마스가 처음에 잘못했으니까 니네 하마스는 이렇게 맞아도 돼 이런 얘기로만 그 긍정하기에는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인간적으로 잔인한 거거든요. 예, 전쟁은 스탑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쟁 멈춰야죠. 아유, 그리고 이건 너무 큰 일이어서. 전쟁만 없으면 되는데. 그럼요. 인생 다른 사실 건 뭐- 싸워도 되는데 전쟁은 없어야죠. 한번 왔다가 그냥 살다 가는 건데 전쟁 없이만 살다 가도 괜찮죠. 전쟁은 너무 큰 비극이어서. 알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역시 뭐 박현도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일목요연하고 어. 딱 우리 편 남편 딱 갈라주고 그렇지. 이 입장 A 입장, B 입장, C 입장 딱 네. 있잖아요. 이 프로님은 믿을 수 없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마스 나빠요. 하마스 나빠요.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